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나실 때 다리가 저리거나 계단 오를 때 숨이 차시나요? 저는 20년 동안 병원에서 환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아프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됐어요. 하지만 사실은 갑자기가 아니었습니다. 혈관은 10년, 20년 동안 조용히 망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얼마 전에 67세 환자분이 오셨습니다. 평소에 건강하셨던 분이에요. 매일 아침 산책도 하시고 담배도 안 피우시고, 그런데 혈관 검사를 해보니까 70대 후반 혈관이 나왔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혹시 튀긴 음식 자주 드시나요? 아, 저희 집사람이 전 부치는 걸 좋아해서요. 매일 드는 건 아니고 일주일에 한두 번. 여러분, 이게 10년이면 1000번입니다. 혈관은 기억합니다. 또 다른 환자분은 62세 여성분이셨는데요. 당뇨도 없고 혈압도 정상이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검사해보니 혈관이 70% 이상 막혀 있었어요. 원인을 찾아보니 매일 드시던 가공육이었습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건강에 나쁜 줄 몰랐어요. 그냥 간편해서 먹었어요.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께 희망적인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혈관은 되돌릴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20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봐왔는데요. 식습관만 바꿨는데도 3개월 만에 혈관 나이가 10살 젊어진 분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60대 환자분이 50대 혈관으로, 70대 분이 60대 혈관으로 돌아가는 걸 제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환자분이 계십니다. 73세 남성분이셨는데 혈관 나이가 80대 중반으로 나왔어요. 그분께 오늘 제가 말씀드릴 식단을 정확히 지켜달라고 부탁했습니다. 4개월 후에 다시 검사했더니 혈관 나이가 70대 초반으로 내려갔어요. 본인이 더 놀라셨죠. 선생님, 진짜 음식만 바꿨는데 이렇게 되나요? 네,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환자분들께 직접 말씀드리는 혈관을 젊게 만드는 음식 8가지와 절대 드시면 안 되는 음식 5가지를 여러분께도 그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인터넷에서 주워들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20년 동안 혈액 검사 결과를 보고 초음파로 혈관을 직접 확인하면서 검증한 내용입니다. 자, 그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꼭 메모하시면서 들어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 여러분의 배우자분이나 형제자매분들과 꼭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혈관 건강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니까요.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음식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혈관이 왜 늙는지부터 이해하셔야 합니다. 제가 매일 환자분들의 혈관 초음파를 봅니다. 그러면 거의 모든 분들이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계세요. 첫 번째, 혈관벽이 거칠어져 있습니다. 원래 혈관 안쪽은 매끈해야 하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 동맥이 굳어져 있습니다. 혈관은 원래 고무호스처럼 부드러워야 하는데 딱딱하게 굳어버린 거죠. 세 번째, 염증 때문에 혈관 내막이 약해져 있습니다. 이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네 번째, 콜레스테롤 찌꺼기가 혈관벽에 붙어서 플라크를 만듭니다. 이게 계속 쌓이면 결국 혈관이 막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염증입니다. 염증은 조용합니다. 혈관이 상처를 받아도 아프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모릅니다. 내 혈관이 지금 얼마나 위험한지. 그래서 음식이 중요한 겁니다. 음식은 혈관을 살리는 약이 될 수도 있고 죽이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부터 혈관을 젊게 만드는 음식 8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베리류입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딱 한 가지만 바꿔야 한다면 뭘 먹어야 하나요? 라고 질문받으면 주저없이 베리류를 추천합니다.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 블랙베리, 이런 베리류는 항산화 물질이 정말 풍부합니다. 제가 실제로 환자분들께 3개월 동안 매일 아침 베리류 한 컵씩 드시라고 했더니 혈관 염증 수치가 평균 13% 떨어졌어요. 여러분, 13%가 적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쌓이면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겁니다. 베리류의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혈관 벽의 염증을 줄이고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그럼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아침에 요거트에 섞어 드시거나 그냥 냉동 베리를 해동해서 한 컵 드시면 됩니다. 생베리가 없으면 냉동도 괜찮습니다. 영양소는 거의 똑같습니다. 하루 권장량은 한 컵 약 150지 정도입니다. 두 번째, 견과류입니다. 아몬드, 호두, 캐슈넛. 많은 분들이 견과류는 기름지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십니다. 맞습니다. 기름지죠. 하지만 그게 나쁜 기름이 아닙니다. 좋은 기름입니다. 견과류에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산은 혈관 벽에 부드러운 보호막을 만들어줍니다. 혈관을 보호하는 거예요. 실제로 제 환자 중에 한 분이 계십니다. 70세 남성분이셨는데 LDL 콜레스테롤, 그러니까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셨어요. 매일 아침 견과류 한 줌씩 드시라고 했더니 3개월 만에 LDL 수치가 20% 떨어졌습니다. 약도 안 먹고 견과류만 드셨는데 말이죠. 그럼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하루 소주잔 반 컵 정도, 그러니까 약 30지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칼로리가 높아서 오히려 살이 찔 수 있어요. 아침에 요거트랑 베리류 드실 때 견과류까지 함께 드시면 완벽합니다. 단 꼭 무염 견과류를 드세요. 소금 친 견과류는 오히려 혈압을 올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연어, 꽁치, 정어리, 이런 생선들을 왜 등푸른 생선이라고 할까요? 등이 파랗기 때문입니다. 이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정말 풍부합니다. EPA, DHA라고 들어보셨죠? 이게 혈액 속에 떠다니는 기름때를 녹여줍니다. 말 그대로 청소를 해주는 거예요. 제가 환자분들께 일주일에 23회 등푸른 생선을 드시라고 권합니다. 한 70대 여성분이 계셨는데 중성지방 수치가 200이 넘었어요. 정상은 150 이하거든요. 3개월 동안 일주일에 3번씩 고등어 구이를 드셨더니 중성지방이 140으로 떨어졌습니다. 등푸른 생선은 구워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튀기면 오히려 나쁜 기름이 생겨서 안 좋아요. 소금 약간만 뿌려서 구우시거나 조림으로 드셔도 좋습니다. 단 조림할 때 설탕을 많이 넣지 마세요. 고등어 한 토막이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퓨린 성분 때문에 통풍이 올 수 있으니 적당히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번째, 올리브 오일입니다. 지중해 식단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리스, 이탈리아 사람들이 심장병이 적은 이유가 바로 올리브 오일 때문입니다. 수백 개의 연구가 증명했습니다. 올리브 오일은 심혈관 질환 위험을 실제로 낮춥니다. 올리브 오일의 올레산이라는 성분이 혈관 염증을 줄이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춰줍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올리브 오일을 잘못 사용하십니다. 올리브 오일은 열에 약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은 180도까지는 괜찮습니다. 볶음 요리에 충분히 쓸 수 있어요. 하지만 튀김에는 쓰지 마세요. 너무 높은 온도에서는 오히려 나쁜 성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루 2~3스푼 정도, 그러니까 약 30ml 정도가 적당합니다. 샐러드에 뿌려 드시거나 나물 무칠 때 참기름 대신 올리브 오일을 쓰셔도 좋습니다. 5번째,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의 빨간색 보이시죠? 이게 바로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입니다. 라이코펜은 혈관 산화를 강력하게 막아줍니다. 혈관의 방패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토마토는 생으로 드시는 것보다 익혀 드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열을 가하면 라이코펜의 흡수율이 23배 올라갑니다. 토마토 소스, 토마토 주스, 토마토찌개, 이렇게 익혀서 드시면 더 좋아요. 제 환자 중에 한 분은 매일 아침 토마토 주스 한 잔씩 드셨는데 혈압이 떨어지고 혈관 탄력이 좋아졌습니다. 단 토마토 주스는 무가당으로 드세요. 시중에 파는 토마토 주스는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오히려 안 좋을 수 있습니다. 하루 토마토 2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방울토마토로는 15개 정도 되겠죠. 6번째, 양파와 마늘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매일 드셨던 음식이죠. 그게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양파에는 케르세틴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혈전, 그러니까 피떡을 막아줍니다.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혈압을 낮추고 혈관을 확장시켜줍니다. 제 환자 중에 70대 남성분이 계셨는데
혈압이 15,095 정도 되셨어요. 약을 드시기는 싫다고 하셔서 매일 마늘 두세 쪽씩 드시라고 했습니다. 2달 후에 혈압이 13,585로 떨어졌어요. 양파는 생으로 드셔도 좋고 볶아 드셔도 좋습니다. 단 너무 많이 볶으면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으니 살짝만 볶으세요. 마늘은 다지거나 으깨서 10분 정도 공기 중에 두었다가 요리하시면 알리신이 더 활성화됩니다. 하루 양파 반개, 마늘 두세 쪽 정도가 적당합니다. 7번째,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는 요즘 건강식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그런데 왜 좋은지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보카도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견과류와 비슷한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아보카도의 장점은 또 있습니다.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살을 빼야 하는데 배가 고파서 힘들어 하십니다. 아보카도는 배고픔을 줄여주면서도 혈관에는 좋은 영양을 제공합니다. 하루 반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칼로리가 높아서 살이 찔 수 있어요. 샐러드에 넣어 드시거나 빵에 발라 드시거나 그냥 숟가락으로 떠서 드셔도 됩니다. 8번째, 마지막입니다. 녹차입니다. 녹차의 카테킨이라는 성분 들어보셨죠? 이게 정말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녹차를 꾸준히 드시는 분들은 LDL 콜레스테롤이 낮고 혈관 염증도 적습니다. 데이터가 가장 확실한 항염차가 바로 녹차입니다. 제 환자 중에 한 분은 매일 오후 3시에 녹차 한 잔씩 드셨는데 6개월 만에 혈관 나이가 5살 젊어졌습니다. 녹차는 하루 23잔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카페인 때문에 잠이 안 올 수 있어요. 그리고 녹차는 뜨거운 물에 우려 드시는 것보다 7080도 정도의 물에 우려 드시는 게 영양소 파괴가 적습니다. 식사 직후보다는 식후 30분 뒤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녹차의 탄닌 성분이 철분 흡수를 방해할 수 있거든요. 자, 여기까지가 혈관을 젊게 만드는 음식 8가지였습니다. 메모하셨나요? 자, 잠깐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혈관을 젊게 만드는 음식 8가지, 베리류, 견과류, 등푸른 생선, 올리브 오일, 토마토, 양파와 마늘, 아보카도, 녹차. 이 8가지를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영상을 저장해 두시고 장 볼 때마다 한 번씩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실천하느냐? 한꺼번에 다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씩 천천히 바꾸시면 됩니다. 이번 주는 아침에 베리류 1컵 먹기, 다음 주는 견과류 추가하기, 이렇게 천천히 늘려가시면 됩니다. 3개월만 꾸준히 하시면 여러분의 혈관이 달라질 겁니다. 제가 보장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반대로 절대 드시면 안 되는 음식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좋은 음식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쁜 음식을 끊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자, 이제부터는 조금 불편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생명을 위해서 꼭 말씀드려야 합니다. 혈관을 막아버리는 음식 1번째, 설탕입니다. 설탕이 혈관에 얼마나 나쁜지 아십니까? 고혈당은 혈관에 직접 상처를 냅니다. 제가 20년 동안 진료하면서 가장 많이 본 문제가 바로 설탕 때문에 혈관이 망가진 경우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는 당뇨가 없는데요? 라고 하십니다. 당뇨가 없어도 설탕은 혈관을 망가뜨립니다. 특히 과일 주스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건강할 것 같죠? 천만에요. 과일 주스는 그냥 설탕물입니다. 오렌지 주스 한 잔에 설탕이 20지 이상 들어있습니다. 각설탕 5개 분량이에요. 제 환자 중에 한 분은 매일 아침 오렌지 주스를 드셨어요. 비타민C 보충하려고요. 하지만 그분의 중성지방은 계속 올라갔습니다. 과일 주스를 끊으라고 했더니 3개월 만에 중성지방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과일은 그냥 드세요. 주스로 만들면 섬유질은 다 없어지고 설탕만 남습니다. 커피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커피 자체는 괜찮은데 시럽 넣고 크림 넣으면 그냥 설탕 폭탄이에요. 하루 설탕 섭취량은 25지 이하로 제한하셔야 합니다. 각설탕으로 6개 정도입니다. 2번째, 튀김입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죠. 치킨, 돈가스, 전, 튀김 맛있습니다. 저도 압니다. 하지만 튀긴 음식은 혈관을 딱딱하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튀기는 과정에서 산화된 기름이 생깁니다. 이 산화된 기름이 혈관 벽에 쌓이면서 혈관을 굳게 만들어요. 한번 튀긴 기름을
또 쓰시는 분들 계시죠? 그건 더 위험합니다. 산화가 더 심하게 진행되거든요. 제 환자 중에 65세 여성분이 계셨는데 일주일에 두세 번씩 전을 부쳐 드셨어요. 혈압이 계속 올라가서 약을 먹고 계셨습니다. 튀김을 끊고 대신 구이나 찜으로 바꾸라고 했더니 4개월 만에 혈압약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대안이 있습니다. 요즘 에어프라이어 많이 쓰시죠? 기름 없이 바삭하게 만들 수 있어요. 아니면 오븐에 굽거나 찜으로 조리하시면 됩니다. 전 같은 경우에도 기름을 아주 조금만 두르고 부치시면 훨씬 낫습니다. 세 번째, 가공육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참치 통조림, 스팸 이런 가공육들 말입니다. 왜 나쁠까요? 3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염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햄 2장에 하루소금 권장량의 절반이 들어있어요. 둘째, 포화지방이 많습니다. 이게 LDL 콜레스테롤을 올립니다. 셋째, 질산염 같은 첨가물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혈관의 염증을 일으킵니다. 염분, 포화지방, 첨가물, 혈관의 가장 나쁜 조합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가공육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습니다. 담배랑 같은 등급이에요. 제 환자 중에 70세 남성분이 계셨는데 매일 아침 햄 샌드위치를 드셨어요. 간편하고 맛있잖아요. 하지만 그분의 혈압은 16만 100이었고 혈관 나이는 80대였습니다. 가공육을 끊고 대신 삶은 계란이나 두부로 바꾸라고 했더니 6개월 만에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편하다고 가공육 드시지 마세요. 직접 고기를 삶거나 구워 드시는 게 조금 번거로워도 훨씬 낫습니다. 네 번째, 트랜스 지방입니다. 이게 제가 가장 경계하는 성분입니다. 왜냐하면 숨어 있거든요. 마가린, 쇼트닝, 식물성 크림 이런 것들에 트랜스 지방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사용한 빵, 과자, 케이크에도 트랜스 지방이 있어요. 트랜스 지방은 LDL 콜레스테롤을 급격하게 올리고 동시에 좋은 HDL 콜레스테롤을 낮춥니다. 최악의 조합이죠. 연구에 따르면 트랜스 지방을 많이 섭취하는 사람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23% 증가합니다. 제 환자 중에 한 분은 매일 빵집에서 파는 크림빵을 드셨어요. 혈액 검사를 해보니 LDL이 180이었습니다. 정상은 130 이하거든요. 빵과 과자를 끊으라고 했더니 3개월 만에 LDL이 140으로 떨어졌습니다. 트랜스 지방을 어떻게 피할까요? 식품 라벨을 꼭 확인하세요. 부분경화유, 쇼트닝, 마가린이라고 쓰여 있으면 사지 마세요. 빵은 직접 만드시거나 천연 버터를 사용한 제품을 고르세요. 과자는 아예 안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5번째, 마지막입니다. 과한 소금입니다. 소금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적당량은 필요해요. 하지만 우리는 너무 많이 먹습니다. 한국인의 평균 소금 섭취량은 하루 12지입니다. 권장량은 5지인데 말이죠. 2배 이상 먹는 거예요. 소금이 늘면 혈압이 오릅니다. 혈압이 오르면 혈관이 손상됩니다. 간단한 공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는 짜게 안 먹는데요? 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소금이 문제입니다. 국물 요리, 찌개, 김치, 장아찌, 젓갈 여기에 소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어요. 라면 한 개에 2000mg의 나트륨이 들어있습니다. 하루 권장량이 2300mg인데 라면 하나로 거의 다 채우는 거죠. 제 환자 중에 75세 남성분이 계셨는데 혈압이 17만 100이었어요. 약을 3가지나 드시고 계셨습니다. 국물을 남기시고 김치도 덜 짜게 담그시고 소금 대신 허브나 후추로 간을 하라고 했더니 6개월 만에 혈압약을 하나 줄일 수 있었습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드리는 조언은 이겁니다. 짠맛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만 드세요. 처음에는 싱겁게 느껴지겠지만 2주만 지나면 적응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원래 드시던 음식이 너무 짜게 느껴질 거예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혈관을 막아버리는 음식 5가지. 설탕, 튀김, 가공육, 트랜스 지방, 과한 소금 이 5가지는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아니, 조심이 아니라 끊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5가지를 완전히 안 먹기는 어렵습니다. 저도 압니다. 하지만 최대한 줄이셔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괜찮아요. 하지만 매일 몇 끼 드시면 안 됩니다. 특히 설탕과 소금은 숨어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식품 라벨을 꼭 확인하시고 가공식품은 최대한 피하세요. 자,
이제 실제로 어떻게 실천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제가 환자분들께 안내하는 하루 식단을 그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입니다. 베리류 1컵, 블루베리나 딸기면 됩니다. 냉동도 괜찮아요. 견과류 한 줌, 아몬드나 호두 30지 정도, 토마토 주스 한 잔, 무가당으로 드세요. 그리고 녹차 한 잔, 삶은 계란 1개 추가하시면 완벽합니다. 점심입니다. 등푸른 생선 한 토막, 고등어 구이나 연어 구이가 좋아요. 샐러드에 올리브 오일 뿌려서 드세요. 양파와 마늘 넣어서 채소 볶음 한 접시, 현미밥이나 잡곡밥 한 공기. 저녁입니다. 저녁은 가장 가볍게 드셔야 합니다. 두부 밥못 또는 삶은 계란 2개, 양배추나 브로콜리 데쳐서 드세요. 견과류 조금. 과일은 저녁보다 아침이나 점심에 드시는 게 낫습니다. 절대 드시지 말아야 할 것들. 튀김, 가공육, 빵과 과자, 달달한 음료, 과일 주스, 라면, 찌개나 국물 요리의 국물.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씩 천천히 바꿔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실천 팁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첫째, 장 보는 방법을 바꾸세요. 마트에 가시면 매장 가장자리로만 다니세요. 채소, 과일, 생선, 고기는 다 가장자리에 있어요. 중앙 통로에 있는 과자, 라면, 가공식품은 쳐다보지도 마세요. 장바구니에 담기 전에 이게 혈관에 좋은가? 를 한 번만 생각하세요. 둘째, 냉장고를 정리하세요. 나쁜 음식이 집에 있으면 결국 먹게 됩니다. 과감하게 버리세요. 대신 좋은 음식으로 채우세요. 냉동 베리, 견과류, 올리브 오일, 녹차. 셋째, 외식할 때 주의하세요. 외식 음식은 대부분 소금과 설탕이 많습니다. 국물은 남기시고 소스는 따로 달라고 해서 적게 쓰세요. 튀김은 피하시고 구이나 찜으로 주문하세요. 넷째, 가족과 함께 하세요. 혼자 하면 힘듭니다. 가족 모두가 함께 바꾸면 훨씬 쉬워요. 이 영상을 가족들과 함께 보시고 함께 실천하세요.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얼마나 걸리나요? 제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일주일 후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낄 겁니다. 붓기가 빠지고 소화가 잘 됩니다. 2주일 후 혈압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510 정도 떨어질 수 있어요. 한 개월 후 혈액 검사를 하면 염증 수치가 떨어진 게 보입니다. 중성지방도 줄어듭니다. 3개월 후 혈관 탄력이 회복됩니다. 이때 초음파를 찍으면 실제로 혈관이 부드러워진 게 보여요. LDL 콜레스테롤도 2030% 정도 떨어집니다. 6개월 후 혈관 나이가 510살 젊어집니다. 약을 드시던 분들은 약을 줄일 수 있을 정도로 좋아집니다. 1년 후 완전히 새로운 몸입니다. 계단 오를 때 숨이 안 차고 다리 저림도 없어지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좋아집니다. 제가 수백 명의 환자분들에게서 직접 본 결과입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꾸준히 하셔야 합니다. 한두 달 하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면 소용없어요. 평생 습관으로 만드셔야 합니다. 환자분들이 자주 하시는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 1. 이미 약을 먹고 있는데 음식만 바꿔도 효과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약과 식습관 개선을 함께 하시면 효과가 훨씬 좋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약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단 약을 임의로 끊으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질문 2. 나이가 많은데도 효과가 있나요? 나이는 상관없습니다. 70대, 80대도 혈관은 회복됩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에 80대 분도 혈관이 좋아지셨어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시작하시면 됩니다. 질문 3. 비용이 많이 드나요? 오히려 돈이 절약됩니다. 가공식품, 외식을 줄이고 집에서 직접 요리하면 식비가 줄어들어요. 그리고 병원비, 약값도 줄어듭니다. 질문 4. 요리하기 힘든데 어떻게 하나요? 간단하게 하셔도 됩니다. 생선 굽고 채소 데치고 견과류 먹고 복잡한 요리 안 하셔도 돼요. 질문 5. 가족들이 싫어하면 어떡하죠? 천천히 바꾸세요. 갑자기 완전히 바꾸면 가족들이 반발할 수 있어요. 하나씩 조금씩 바꾸시면 가족들도 적응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희망을 드리기 위해 실제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호우님, 68세 남성, 혈압 18만 110, 혈관 나이 80대, 혈압약 3가지를 드시고 계셨어요. 6개월 동안 오늘 제가 말씀드린 식단을 지키셨습니다. 결과 혈압 1만 3080,
혈관 나이 70대 초반, 혈압약을 하나로 줄였습니다. 본인 말씀 선생님, 계단 오를 때 이제 안 힘들어요. 20년 만에 처음이에요. 이효님, 72세 여성, 중성지방 250, LDL 콜레스테롤 170, 다리가 자주 저리셨어요. 4개월 동안 튀김과 가공육을 끊고 베리류와 견과류를 매일 드셨습니다. 결과 중성지방 130, LDL 콜레스테롤 140, 다리 저림이 없어졌습니다. 본인 말씀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었다니 믿기지 않아요. 박오님, 65세 남성, 당뇨 환자셨고 혈관 합병증이 걱정되셨어요. 혈당이 불안정했습니다. 3개월 동안 설탕을 끊고 등푸른 생선을 일주일에 3번 드셨습니다. 결과 혈당이 안정되고 당화혈색소가 8.5에서 7.2로 떨어졌습니다. 본인 말씀 이제 손발 저림도 없고 눈도 전보다 좋아졌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혈관을 젊게 만드는 음식 8가지 베리류, 견과류, 등푸른 생선, 올리브 오일, 토마토, 양파와 마늘, 아보카도, 녹차, 혈관을 막아버리는 음식 5가지 설탕, 튀김, 가공육, 트랜스지방, 과한 소금, 이 13가지만 기억하세요. 저는 20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봐왔습니다. 그분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혈관은 오늘도 당신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막히는 음식을 먹을지, 젊어지는 음식을 먹을지, 혈관은 나이와 상관없이 회복됩니다. 일주일만 바꿔도 염증 수치는 떨어지고 한 달이면 혈관 탄력이 회복됩니다. 여러분의 혈관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게 오래 사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과 더 오래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첫째, 이 영상을 저장하세요. 그리고 주말에 장 볼 때 다시 한번 보시면서 체크하세요. 둘째, 이 영상을 여러분의 가족, 친구들과 공유해 주세요. 혈관 건강은 모든 사람에게 중요하니까요. 특히 60대 이상 분들이 계시다면 꼭 같이 보시길 바랍니다. 셋째,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하세요. 오늘은 베리류 사기, 내일은 견과류 사기, 이렇게 하나씩 늘려가세요. 넷째, 3개월 후에 병원에서 검사 한번 받으세요. 변화를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영상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실천 후기를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한 달 했더니 혈압이 떨어졌어요. 이런 댓글들이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가능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 중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이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혈관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